자, 공수2 합시다. 공수2 합성함수랑 역함수 113쪽입니다. 자, 합성함수인데요. 합성함수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고요, z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고요, y에서 g로 대응되는 함수를 g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렇게 대응되면은 fx라는 함수값을 가지겠죠. 이걸 다시 한번 g에 대응시켜라 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그때 나오는 건 g의 f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때 우리가 이걸 두 번 대응시키는 게 귀찮으니까 한 번에 대응시켜 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바로 합성 함수라는 겁니다. 어떤 두 종류의 함수가 있을 때 얘를 한 번 대응시키고 다시 한 번 대응시켜서 결과값을 찾지 말고 이 두 함수를 적당히 어떻게 막 해가지고 조립을 한다고 해야 되나?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어떤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두 번 대응시키지 말고 한 번만 대응시켜도 되지 않겠냐 라는 논리인데요. 그래서 기호로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를 뭐라고 읽냐면 컴포지션 또는 닷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합성이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G 컴포지션의 fx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G의 fx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거랑 요거랑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하여라 라고 한다면 한 함수를 다른 함수의 x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fx가 x 더하기 1이고요. g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f 컴포지션의 g의 x를 찾아봐 라고 한다면 얘는 f의 gx를 의미하고요. fx가 x 더하기 1이야. f의 gx라는 건 여기 x 자리에 gx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gx를 대입을 하면 gx 더하기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gx가 x제곱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대입을 하면은 x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g 컴포지션의 f의 x를 찾아봐 라고 한다면은 g의 fx가 될 거고요. gx가 얘인데요. g의 fx라는 건 x자리에 fx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x자리에 fx를 대입을 해주면 돼. 그래서 f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fx가 x 더하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f 컴포지션의 g랑 g 컴포지션의 f는 서로 결과값이 다르죠. 그지? 일반적으로는 합성함수는 합성을 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합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함수를 두 번 대응시킬 필요 없이 합성한 함수에다가 한 번만 대응시켜도 우리가 어떤 결과값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 첫 번째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어떤 함수들이 있을 때 앞에 거 두 개 먼저 합성을 한 거랑 뒤에 거 두 개 먼저 합성을 한 거랑은 똑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i라는 함수가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항등함수였습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몇 번을 합성을 하더라도 무의미합니다. 사라집니다. 항등함수는 들어간 걸 그대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i의 fx 그러면 fx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항등함수는 몇 번 합성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 함수식을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꼭 알아두기에다가 써두십시오. 꼭 알아두기에다가 뭘 써두냐면 합성 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합성 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되고요. g라는 함수가 y에서 z로 대응이 될 때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f의 치역이 이게 되어야지만 g 컴포지션 fs가 존재합니다.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을 벗어난다면 얘는 합성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다가 먼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값이 g의 정의역을 벗어나게 돼버려. 그럼 여기다 대응을 시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g의 정의역에 f의 치역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부분집합이 되어야지만은 우리가 g 컴포지션 f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역함수. 자, 역함수는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친구, 이걸 우리가 f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거꾸로 대응시키는 게 얘를 우리가 이제 f의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를 b로 대응시키는 걸 f라고 했을 때 이것의 역함수는 f 인버스라고 읽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표기해주면 이게 이제 f의 역함수를 뜻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생각해봐. 얘네들이 만약에 서로 같은 값으로 갔어. 그럼 거꾸로 대응시킬 때는 얘가 두 가지로 갈라져야 되니까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 만약에 3개고 여기가 4개야. 3개가 3개로 따로따로 대응이 되면 마지막에 한 놈 남는 게 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x와 y가 서로 다 하나씩 대응이 되면서 개수가 같아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지우 기억나니? 진짜 기억나? 역함수 식을 찾는 방법은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유찬 기억나니? 어떤 fx가 주어져 있어. 그 fx의 역함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식을 찾았는지 기억나요? x랑 y 오? 위치 맞아요. 얘를 바꾼 다음에 y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 기억을 하는구나. 좋은데? 이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나 역함수의 식을 찾는 방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역함수의 성질은요. 첫 번째,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 그건 항등함수가 됩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지우야.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의 합성인데 위치가 바뀝니다. 어떤 FA가 B가 된다라면은 F 인버스의 B는 A가 되고요. F 인버스의 B가 A가 된다라면은 FA가 B가 되겠다. 일어나서 들을래? 얼마 안 남았어. 그 옆에다가 위에 프린트 옆에다 옮겨놓고. 얘 왜 안 오지? 아, 시험 나가고 째나? 자, 역함수의 성질들은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fx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것의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 된 모양으로 이렇게 갑니다.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느냐. 첫 번째, fx와 f의 인버스 x는 y는 x의 대칭이고요. 두 번째,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요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도 대부분 성립해. 조건은 있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때 fx가 증가함수여야 됩니다. fx가 감소함수면 이게 안 돼.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이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감소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리함수도 있고요. 유리함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y는 x 이외의 교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는 이제 또 나중에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시면은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1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성질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역함수는 조금 어렵죠. 계산하시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성질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처음 배우시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f랑 f 인버스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y는 x랑 이용해서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입니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1학년 때는요. 1학년 때는 사라졌는데 2학년 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는 게 맞지? 수능에는 또 사라졌어요. 수능에 가우스 기호 포함한 함수들이 요즘 또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었는데.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116페이지에 그 2차 함수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잘 봐. 이게 y는 fx야. 처음에는 절대값 fx는 그리는 방법이 f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리고요. 얘를 대칭시켜서 그립니다. 거기 밑에다가 밑에다 쓸 공간이 부족하네. 조그맣게다가 써 두십시오.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위로 대칭시켜서 그립니다. 이걸 써주세요. fx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냥 그리고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위로 대칭시켜서 올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입니다.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냥 그리고요. 그걸 대칭시켜서 그립니다.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큰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을 y축에 대칭시킨 걸 그립니다.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는요 y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리고요. 그걸 대칭시켜서 그립니다. y가 0보다 큰 부분과 이 부분을 x축에 대칭시킵니다. 마지막 x랑 y랑 모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면은 얘는 일사분면을 먼저 그립니다. 일사분면을 그리고요. 그거를 전부 x축, y축 원점에 대칭시킵니다. x, y가 모두 0보다 큰 부분 일사분면입니다.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모양. 이걸 다시 x축 이 부분을
x축, y축, 원점의 대칭입니다. 이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나요? 기억은 안 나요? 이해는 돼요? 여기까지가 공수2 함수 뒷부분.